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던지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는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면의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대를 휘두를 것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내본 경험이 있죠. 화는 강렬하고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화를 잘 다스려서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해요.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정신 건강도 향상돼요. 고대 철학자들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심 중 하나로 봐요. 삼독심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초래해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화나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대요. 명상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더 큰 평정심과 통제력을 갖게 해줘요.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도 화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늘 화를 참지 못해서 동료들과 자주 다퉜어요. 어느 날 그분은 불교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죠. 이제는 직장에서 화를 내는 대신 깊게 호흡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본인도 더 행복해졌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돼요.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화는 너의 적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평정심은 내면의 힘이다. 두 번째로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계속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화가 난다는 건 참 어려운 감정이에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라는 말처럼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심 중 하나로 보는데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불교의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깊게 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서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공감 능력이 커지면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돼요. 여기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항상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료와 크게 다투었죠. 그날 밤 그분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았죠. 이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결국 우리가 화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화상을 입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세 번째로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화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내면의 성숙함은 이런 화를 조절하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에서 나와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정신 건강도 향상된다고 해요. 고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어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불교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은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고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자주 화를 내곤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은 명상을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하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죠. 이분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자신의 가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세요. 내면의 성숙함은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화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요.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이는 명상과 성찰,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요.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가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감정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면의 평화를 찾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여러분의 삶이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던지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는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면의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대를 휘두를 것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내본 경험이 있죠. 화는 강렬하고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화를 잘 다스려서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해요.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정신 건강도 향상돼요. 고대 철학자들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심 중 하나로 봐요. 삼독심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초래해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화나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대요. 명상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더 큰 평정심과 통제력을 갖게 해줘요.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도 화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늘 화를 참지 못해서 동료들과 자주 다퉜어요. 어느 날 그분은 불교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죠. 이제는 직장에서 화를 내는 대신 깊게 호흡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본인도 더 행복해졌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돼요.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화는 너의 적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평정심은 내면의 힘이다. 두 번째로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계속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화가 난다는 건 참 어려운 감정이에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라는 말처럼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심 중 하나로 보는데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불교의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깊게 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서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공감 능력이 커지면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돼요. 여기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항상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료와 크게 다투었죠. 그날 밤 그분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았죠. 이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결국 우리가 화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화상을 입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세 번째로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화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내면의 성숙함은 이런 화를 조절하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에서 나와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정신 건강도 향상된다고 해요. 고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어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불교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은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고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자주 화를 내곤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은 명상을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하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죠. 이분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자신의 가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세요. 내면의 성숙함은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화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요.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이는 명상과 성찰,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요.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가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감정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면의 평화를 찾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여러분의 삶이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던지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는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면의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대를 휘두를 것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내본 경험이 있죠. 화는 강렬하고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화를 잘 다스려서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해요.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정신 건강도 향상돼요. 고대 철학자들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심 중 하나로 봐요. 삼독심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초래해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화나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대요. 명상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더 큰 평정심과 통제력을 갖게 해줘요.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도 화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늘 화를 참지 못해서 동료들과 자주 다퉜어요. 어느 날 그분은 불교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죠. 이제는 직장에서 화를 내는 대신 깊게 호흡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본인도 더 행복해졌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돼요.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화는 너의 적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평정심은 내면의 힘이다. 두 번째로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계속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화가 난다는 건 참 어려운 감정이에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라는 말처럼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불교에서는 화를 삼독심 중 하나로 보는데 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불교의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깊게 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서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공감 능력이 커지면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돼요. 여기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항상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료와 크게 다투었죠. 그날 밤 그분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았죠. 이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결국 우리가 화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화상을 입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세 번째로,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화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내면의 성숙함은 이런 화를 조절하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에서 나와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정신 건강도 향상된다고 해요. 고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어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불교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은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고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자주 화를 내곤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은 명상을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하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죠. 이분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자신의 가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세요. 내면의 성숙함은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화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요.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이는 명상과 자아, 성찰,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화와 성숙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요.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가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감정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면의 평화를 찾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여러분의 삶이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